이번엔 15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지선 위사자는 미묘현통하여 신불가시라 부유불가식일세 고로 강위지용하니 해자를 다 집어여야 됩니다. 네. 예해 약동섭천하며 예해 약동섭천하며 유해 약외 사진하며 유해 약외 사진하며 엄해 기약계가며 엄해 기약계가며 한해 약빙장서가며 한해 약빙장석하며 돈해 기약박하며 돈해 기약하며 광해 기약고가며 광해 기약고가며 혼해 기약탁이로다 혼해 기약탁이로다 숭능탁이 숭능탁이 징하여 징인데 그 이응이 빠졌습니다. 정지서청하며 숭능 아니 구하여 동지서생고 고차도자는 불욕영하나니 부유불영일세 고로능패나 불신성이니라. 옛날에 좋은 사된 자는 미묘하고 현통해서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오직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고로 억지로 형용하니 조심하며 겨울내를 건너는 것 같이 하며 머뭇거리며 사방 이웃을 두려워하는 것 같으며 엄숙하며 그 손님 같으며 풀어지며 얼음이 장차 녹는 듯하며 돈독하며 그 통나무 같으며 그 골짜기 같으며 혼하며 그 흐린 것 같다. 누가 능히 흐린 것을 맑게 해서 고요히 해서 서서히 맑게 하며 누가 능히 편안하게 오래 해서 움직여서 서서히 살릴까. 이 돌을 보호하는 이는 채우려고 하느니 저 오직 채우지 않기 때문에 고로 떨어지나 새로운 것을 이루지 않는다. 고지선 위사라고 해요. 이게 옛날에 잘 사된 자는 이때 사는 과연 뭘로 가야 될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도를 잘 체득한 사람이랬네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묘현통 때문에 그래요. 이 미묘현통이 없다 하냐 그러면 수행자로 봐도 되거든요. 근데 미묘현통하여 신불가시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통한 사람은 맞습니다. 그래서 언어에 매여서는 안 되고 거기서 내포하는 뜻으로 해석을 잘된 것 같습니다. 이게 옛날에 사는데 잘된 사예요. 이게 이분의 특성은 첫째 미묘, 두 번째는 현통입니다. 도를 체득했기 때문에 그 도는 이미였지 않습니까? 이히 미의 미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나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도 그대로겠죠. 이임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거 하나 궁금한 거. 자, 도통한 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진짜 도통했어요.
같습니다. 안 날 것 같습니다. 안 갑니다. 미예요. 음. 안 가요. 이미 미예요. 근데 어떤 일하면 어때요? 이거 어리석음의 극치 같은데 일하냐 뭐냐 그러면 막힘없습니다. 묘입니다. 묘. 딱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미. 근데 말한 건 하는 거 보면 막힘이 없어요. 묘입니다. 왜? 현, 진리의 통해서 미묘했다. 왜? 진리에 통하면 미묘하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이거 어떨 때는 미해버리고 어떨 때는 묘해버려요. 알 수가 없죠. 그게 신불가식입니다. 근데 왜 신불가식인가? 그냥 불가식 해도 되는 신자가 있거든요. 현상은 드러나 있죠. 근원은 어떻습니까? 깊어서. 그렇습니다. 깊은 데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현상은 보입니다. 근원은 안 보여요. 현상은 가까이 있습니다. 드러나 있습니다. 근원은 깊습니다. 나무로 하면 뿌리가 심입니다. 가지, 줄기, 잎이 현상입니다. 겉에는 보이니까 이렇쿵저렇쿵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뿌리는 분명히 있는데 눈으로는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묘, 현통, 신불가식. 그렇지만 현통이 있는 거죠. 단지 이심으로만 불과하지 기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내가 이제 이것이다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미 한계죠. 그래서 부유불가식일세 고로 감위주영하니 저 깊은 미묘 현통한 세계는 이심으로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이걸 증거가지로 실체를 삼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형용을 한번 해본다. 돈은 텅 비어있기 때문에 이미 형용해버리면 한계죠. 현상으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근데 현상에 증거자료가 있어야만 우리는 갈 수 있으니까 계속 글 쓰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떨구는 거거든요. 계속. 그러면서 방법을 보여주기 때문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 없이 방법 말하면 걸려버리거든요.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예의 약동석천은 유의 약의 사전이다. 다산 선생의 당호가 여유당입니다. 여기는 예로 되어 있죠. 어떤 데는 여로 되어 있는 데 있습니다. 예가 여로 되어 있는 데 있어요. 그래서 다산 선생이 여유당 이 노자에서 가져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데는 이 예자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는 여자로 되어 있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유당이라고 당신의 당호를 썼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흥미롭게 봅니다. 두 가지 흥미롭게 보거든요. 하나는 역시 다산 선생은 유학자다. 두 번째는 유학자이면서도 유학을 넘어서려고 하구나. 유학자이기 때문에 예로 안 쓰고 여로 쓴 것 같아요. 만약 이걸 그대로 이걸 딱 갖다 써버렸다 하나 그러면 이 시대만 해도 벌써 유학이 독존하고 있을 때거든요. 이분은 교수력까지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니 이걸 가져왔는데 예로 쓰지 않고 여로 써가지고 이게 다산의 제 생각은 그분의 일생인 것 같아요.
사유 방식으로 봤을 때 유학 안에 있으면서 유학을 넘으려고 했거든요. 그 유학 안에 있으려는 것은 뭐냐? 공맹지도고요. 유학을 넘으려고 하는 것은 선리입니다. 이게 이분이 20대 후반에 과거급 하시고요. 40대에 이분이 인생의 시련기가 오지 않습니까? 신유박해. 그때 신유박해가 일어나기 전에 이분이 광암 이별선생을 필두로 해가지고 당신의 형님, 그 다음에 그 형님의 결혼한 사람들, 그 집안들하고 해가지고 천진암에서 처음으로 천주실이 강압을 합니다. 다생적으로. 그때 다사선생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신유박해가 일어나면서 여기에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다 이제 곤욕을 치르는데 다사선생도 여기에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쭉 잘 나가던 인생이 이제 주춤거리고 뒷걸음질 치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이게 이제 파근이 돼가지고 귀향까지 18년간 귀향을 가게 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때 그 정점에 이런 인생의 전환기에 있을 때 관직 생활을 하다가 집에 물러나옵니다. 그때 담호를 열유당을 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승승장구했겠습니까? 그렇죠. 또 실제로 암행어사라는 게 말 그대로 어려움은 해결하고 비리는 적발하는 거니까 추상 같은 칼날을 휘둘러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분이 해배되려고 하면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발목이 잡혀서 해배가 안 되거든요. 아주 그냥 나이로 전부하기 때문에 추상처럼 칼날을 휘둘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다 돌아보면서 담호를 지었을 것 같아요. 그거 지금부터 내 인생을 이렇게 살리자. 근데 결국 귀한 거예요. 이분. 근데 여기에서 따옵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예나 여나 유나 이것들이 전부 동물이다. 여우과 비슷한 동물 이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여우 하면 딱 같이 붙는 게 호의라고 딱 붙어버립니다. 여우 하면 의심. 여우 하면 의심의 대명사입니다. 의심이 긍정적으로 하면 신중입니다. 부정으로 하면 말 그대로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기는 바로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신중한 측면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노소로 딱 나눠가지고요. 노호, 소호, 또 이걸 떼가지고 주역에서는 소호헐제라고 이런 말도 하는데, 그래서 이 작은, 나이 어린, 젊은, 힘 있는, 경험 없는, 안목 없는 여우를 소호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노수간, 안목과 경험과 일처리 능력이 있는 여우를 노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노호는 말 그대로 신중의 대명사입니다. 소호는 말 그대로 무대뽀의 대명사. 이렇게도 이제 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노호처럼 하면 그 어떤 위험도 전부 해결할 수 있다. 소호처럼 자기 힘만 믿고 그냥 대충대충 해버리냐 그러면 일이 거의 되다가 실패해버립니다. 그럼 여기 여유가, 예유가,
짐승과랑 하면 여우과랑 비슷해요. 근데 그 중에는 소호가 아니라 노호에 해당된다. 근데 지금까지 다단 선생은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승승장구했으니까 눈치 볼 것 없이 이거에 옳다 하면 밀어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뼈저리기 문구가 다가왔을 것 같아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 전체도 둘러보고. 예유는 특히 이게 어디서 잘 확인되냐 그러면 약동서천합니다. 여우가 내일 건널 때 다른 동물들은 먼저 다 지나간답니다. 근데 여우는 이게 안전할까 싶어가지고 다 지나간 것을 보고 지나간대요. 신중하게 이를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신중이 아니라 의심으로 치달렸을 때는 이렇게 갑니다. 이게 다 지나가고 자기가 이제 안전하다는 거 보고서 지나가는데 싹 지나간 뒤에 지나가니까 어떻겠습니까? 단단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나 그러면 이게 조금씩 높고 위험하겠죠. 그리고 실제 얼음을 이렇게 딱 하나 그러면 단단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고 하나 그러면 쩍쩍 소리가 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여우는 의심 많은 여우는 노숙한 여우는 이건 이런데 안전하다고 지나가지만 의심이 많은 여우는 이 소리가 나니까 어떡합니까? 안 가는. 가다가 돌아가. 그리고 또 돌아봅니다. 항상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호의라고 그래요. 여우의 의심. 근데 이제 더 이상 여기를 안 건너면 좋은데 여기를 건너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가다가 돌다 하다가 이게 얼음이 녹는데 녹아서. 이제 더 이상 뺄 수는 없잖아요. 거기 가다가 폭 빠져요. 이게 호흡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여우가 아니라 노숙한 여우가 겨울내를 건너는 것처럼 안전하게 건너는 것처럼 아주 신중하게. 또 집에 있냐 그러면 누구나 좀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방 이웃이 나를 보는 것처럼. 그래서 늘 나를 가다듬는 태도가 약외살인이랍니다. 유학에서는 이것을 신독이라고 합니다. 홀로 있을 때 나를 조율한다. 신독. 내적으로는 약동섭천, 외적으로는 야외살인. 아니 도를 터득한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활달자지하게 이루 말할 수 없고 거침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첫 번에 들먹이는 게 약동섭천이며 야외살인이거든요. 과연 왜 그럴까? 이게 도를 통한 사람의 모습일까? 그 다음에 엄수가기가 손님과 같으면 주인은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당당하고. 근데 도를 통한 사람은 손님 같아요. 그건 늘 엄수가다. 과연 왜 그럴까? 그 다음에 이제는 반대되는 모습이 나오네요. 여기에는 음의 측면이었다면 이번에는 양의 측면이 한번 나옵니다. 풀어지며 얼음 꽁꽁 얼었던 얼음이 봄 볕에 녹듯이 하며 음할 때는 음합니다. 양할 때는 양합니다. 그러니까 미묘합니다. 계속 음만 해버린다. 양만 해버린다. 그냥 알아버립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음하고 어떨 때는 양하거든요. 신불가시 포착불가. 돈도감이 그 통나무와 같으면 꾸밈이 전혀 없습니다. 소박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통나무하고 있을 때하고 이렇게 다듬어진 석가래하고 있을 때하고 통나무랑 있을 때가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통나무는 원형입니다. 석가래는 다 모노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와 같습니다. 내가 없습니다. 무합니다. 도인의 제일 큰 특성은 광곡이래요. 텅 비어서 내가 없다. 이게 도인 좋아한대요. 다 그 안에서 뛰어놀아도 다 받아준다.
근데 받아주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있을 때는 내 식으로 조려야 되기 때문에 광고가 아주 좋은 말입니다. 텅 빔이 골짜기거든. 그 다음에 이게 혼탁하며 이랬는데요. 혼탁함이 그 탕류와 같다. 이때 혼과 탁은 다릅니다. 합쳐서 이제 혼탁이라고 우리가 썼는데요. 이게 물이 깨끗한 물이 있고 더러운 물이 있고 흙탕물이 있습니다. 흙탕물이 혼탁이에요. 근데 물고기가 깨끗한 물, 더러운 물, 흙탕물 어디서 자란가? 흙탕물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이 혼탁은 흙탕물로 여겨야 돼요. 더러운 물이 아닙니다. 이거 혼탁을 더럽게 여기면 안 돼요. 흙탕물, 흙탕물. 그래서 거기서 온 존재들이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다 보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금방 다 잡아버립니다. 이게 흙이니까 거기에서 내가 충분히 마음대로 삽니다. 사람들이 나를 못 잡습니다. 그런 의미의 혼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를 설명할 때 이 혼을 많이 쓰거든요. 혼일. 모든 것이 구별되지 않고 전부 하나로 되어 있는 상태를 혼일이라고 합니다. 뒤섞일 혼, 섞일 혼, 웅온한 혼, 전체 혼. 이게 혼일, 전일 같습니다. 구별되지 않는 전체 하나. 그래서 뭘로 보냐고 그러면 흐림이다. 특별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도와 하나 되고 온 존재와 하나 되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편안하고 나도 모르게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혼탁입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는 본 의미와는 다르게 혼탁하다, 더럽다고 쓰이고 있습니다. 황하 문명이 바로 혼탁 문명이거든요. 누가 능히 흐린 것을 맑게 해서 고요히 해서 깨끗하게 서서히 깨끗하게 하며 누가 능히 편안하게 오래 해서 움직여서 서서히 살게 하고. 자, 여기서 넘어갔네요. 누가 능히 흐린 것을 깨끗하게 해서 혼탁으로 끝나면 좋은데 여기에서는 칭첨으로 넘어갔네요. 이때는 더러운 겁니다. 탁자가 혼탁의 탁이 아닙니다. 탁이에요. 진리의 입에 든 삶이 탁입니다. 혼탁은 진리와 하나 된 삶이고요. 이때 탁징의 탁은 삼인행 삼무행입니다. 누가 능히 삼인행 삼무행으로 더럽혀진 삶을 맑게 해서 고요하게 해서 점진적으로 깨끗하게 할까? 도를 체득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도를 체득하고 싶다. 이 방법론을 쓰면 됩니다. 탁을 징해서 탁을 징하는 방법은 정입니다. 고요함입니다. 이때 고요함이 뭘까? 단순히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심이 쉬는 게 정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기의 세계가 드러납니다. 기의 세계는 참입니다. 누가 능히 삼인행으로 사나 그러면 불안합니다. 좌불 안석입니다. 근데 삼무행으로 가면 편안하고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냐고 하면 가는 데마다 전부 생생적덕의 삶을 삽니다. 안구 동세. 바로 진리를 체득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도를 보호하는 이는 채우려고 하지 않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변하지 않습니까? 물급필반이잖아요. 반자는 도지 동이었지 않습니까? 차냐 그러면 끝까지 가면 비워지게 되어 있어요.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도의 본래 상태는
허의 상태입니까? 영의 상태입니까? 도는 현상은 있는 거죠. 현상은 영입니다. 근데 도는 허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영은 현상은 이지러지게 되는 게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하려고 하지 않 영원하단 말인가? 아니다. 현상이 있는 것은 반드시 죽음의 세계로 가게 되었거든요. 그게 능패입니다. 불영한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사냐? 아니다. 몸을 가지면 반드시 쓰러지게 되어 있다. 능패. 근데 이것이 실상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잃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그대로 함께할 뿐.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계속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도를 아는 사람은 죽음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합니다. 그래서 불신성이 굉장히 우리한테 던져주는 게 큰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럼 새로운 것을 노자는 거부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럼 새로움을 노자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 같습니까? 거부하지도 않고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건 변하니까 그 변화와 함께합니다. 소극적 거부, 적극적 추구도 아니고 함께입니다. 함께. 이런 식으로 노자를 읽어내냐 그러면 그 페미니즘 인간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되고 이쪽 동물, 식물, 생태 환경으로 하냐 그러면 또 이쪽으로 이제 적용되는 겁니다. 노자는 분명 능패, 죽음을 인정합니다. 극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이걸 읽었을 때 왜 진리를 통한 분이 노자식으로 보면 지금 주역으로 보면 음적인 측면이 훨씬 많거든요. 양적인 측면은 지금 거의 표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역이 소중하구나. 주역은 음양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유학은 상대적으로 양을 강조합니다. 노자는 상대적으로 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 진리는 음양이 동시지 않습니까? 주역은 음양을 동시에 합니다. 근데 이 주역을 보는 데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노장을 가지고 주역을 한 사람은 뭘 중시하는가? 유중을 중시합니다. 관계에 알맞게 관계 맺는 것을 중이라고 하는데 유를 가지고서 알맞게 관계 맺는 것을 유중이라고 합니다. 유학은 상대적으로 양이기 때문에 강중을 중시합니다. 내가 강하게 이를 신사 버려나갑니다. 유중은 함께 나갑니다. 근데 주역에서는 어떨 때는 유중을 말하고 어떨 때는 강중을 말해가지고 유중, 강중을 동시에 쓰거든요.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 역시 주역이 이렇게 품이 넓구나. 주역에서는 왜 유중이라고 말하지 않고 강중이라고 말하지 않고 시중이라고 말했을까 이해가 됐습니다. 강할 때는 강중으로, 유할 때는 유중으로 써야 되니까 시중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성유사자는 유중의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런 측면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되고 결과는 어떤가, 이게 16장